옛날 옛적 프랑스의 시골 마을에는 아름다운 소녀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엘라고 했고 그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친절한 소녀였다. 사람들은 그녀의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마음씨에 반했으며 그녀 역시도 마을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꼈다. 마리엘은 그녀의 아버지와 함께 오래된 작은 집에서 살았으며 그녀의 아버지는 뛰어난 조각가로 유명했다. 마리엘의 아버지는 왕궁에 소속된 예술가로 일하지만 집에만 돌아오면 마리엘과 함께 자신의 시간을 보내곤 했다. 어느 날 마리엘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기로 했다. 그는 마리엘이 항상 사랑하던 한 떨기의 장미를 조각하기로 결심했다. 마리엘은 장미를 매우 좋아했고 아버지를 무척 자랑스러워했다. 하루는 마리엘이 집 앞에서 산책하던 중 낯선 노인이 다가왔다. 노인은 흐릿한 시선을 하고 있었으며 매우 지쳐 보였다. 마리엘은 노인을 집으로 초대하여 따뜻한 식사와 쉼터를 제공했다. 노인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그녀에게 작은 돌멩이를 선물로 주었다. 그 돌멩이는 평범한 돌처럼 보였지만 노인은 그것이 마법의 힘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날 밤 마리엘은 아버지의 조각을 마법의 돌로 빛나게 할 수는 없을까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돌을 조각 옆에 놓고 잠이 들었다. 다음날 마리엘은 눈을 뜨자마자 놀랐다. 조각된 장미는 찬란하게 빛나며 마치 살아있는 듯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듣고 마리엘의 집으로 몰려들었고 장미 조각은 마을의 상징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서 마리엘의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다. 왕이 이 아름다운 조각을 직접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마리엘과 아버지는 조각을 들고 파리로 떠났고 그곳에서 왕과 만났다. 왕은 조각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마리엘과 아버지를 루브르 박물관 이명의 예술가로 임명했다. 마리엘의 친절함과 아버지의 예술적 재능은 결국 모든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두 사람은 파리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들은 루브르에서 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그 중 하나는 항상 마법의 장미로 기억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워했지만 마리엘과 아버지의 이야기는 전설로 남아 영원히 기억되었다. 프랑스의 아름다운 전설로서 루브르의 장미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프랑스의 숲이 푸르고 넓게 펼쳐져 있던 시절 그 숲 속에는 여우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우의 이름은 르누아르였습니다. 르누아르는 영리하고 호기심 많은 여우였지만 특히나 먹을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떠한 과일이나 고기라도 르누아르가 발견하면 꼭 손에 넣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햇살이 숲속을 환하게 비추던 때 르누아르는 나무 사이를 비추는 따뜻한 햇빛을 따라 숲을 거닐다가 아주 맛있어 보이는 붉은 포도송이가 매달린 포도나무를 발견했습니다. 포도는 한 입 베어 물기만 해도 단물이 톡 터질 만큼 잘 익어 있었고 르누아르는 그 포도를 꼭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포도가 너무 높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무 꼭대기에 매달려 있는 포도를 어떻게든 따기 위해 르누아르는 뛰어오르고 점프하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도해도 포도에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르누아르는 점점 좌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던 르누아르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혜로웠기에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나무 막대를 사용해 포도를 끌어내리려 하기도 하고 돌멩이로 포도송이를 맞춰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시도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찬란한 꾀가 무색하게도 결국 포도는 르누아르의 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지쳐가던 르누아르는 조용히 앉아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헛되이 애쓰는 것보다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르누아르는 한참 동안 포도나무를 응시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 포도는 신포도일 거야. 맛있지 않을 게 분명해. 그렇게 말하고 나서 르누아르는 포도나무를 뒤로하고 자신의 길을 계속 갔습니다. 속으로 그는 자신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꼭 가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포기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는 옛날 어른들의 가르침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르누아르는 숲속을 깊이 탐험하며 다른 맛있는 먹잇감을 찾아 나섰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모험을 경험하며 더 나은 삶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르누아르에게 포도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서 신맛이 나는 과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래의 목표를 쫓는 과정에서 배운 교훈 덕분에 르누아르는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여우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한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에스메랄다라는 아름다운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름다운 자주색 머리와 반짝이는 초록색 눈을 가진 신비로운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성격 또한 소문난 것만큼 착해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사랑했죠. 에스메랄다는 매일 아침 집 뒷마당에서 곱게 솟은 큰 나무를 보며 꿈을 꾸곤 했어요. 그 나무는 부모님께서 어릴 때부터 얘기를 들려주었던 마법의 숲에서 온 나무였죠. 온갖 신비한 이야기들이 가득한 그 숲은 에스메랄다의 호기심과 모험심을 자극했어요. 어느 날 에스메랄다는 마을의 축제가 끝난 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작고 빛나는 빛이 그녀의 창문을 두드렸어요. 소녀는 소름이 돋았지만 호기심을 못 이기고 창문을 열어보았죠.
빛나는 선물은 작은 요정이었어요. 요정은 자신을 레리아라고 소개하며 에스메랄다에게 마법의 숲으로의 초대장을 건네주었어요. 오늘 밤 풀문이 뜨는 시간이야말로 숲의 비밀이 풀리는 순간이야라며 요정은 속삭였어요. 에스메랄다는 매혹적인 초대에 거부할 수 없어 자신의 모험 가방을 싸고 몰래 집을 빠져나왔어요. 요정 레리아의 지도하에 소녀는 숲을 향해 걸어갔어요. 숲에 도착하자마자 에스메랄다는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경외심을 품게 되었어요. 반짝이는 나비, 노래하는 새들, 빛나는 버섯들이 숲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하지만 모든 것이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에스메랄다가 숲에 들어섰을 때 소녀는 갑자기 모든 것이 어두워지고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레리아는 에스메랄다를 안심시키며 마법의 숲에 사는 악마인 크락스가 이 모든 일을 벌인다고 설명했어요. 크락스는 숲의 마법을 이용해 칠흑 같은 어둠으로 세상을 덮으려는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에스메랄다는 마을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결단을 내렸어요. 그녀는 레리아와 함께 크락스를 물리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전설에 따르면 사랑과 희망의 빛을 모은다면 크락스를 물리칠 수 있는 마법의 검을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모험에서 에스메랄다는 다양한 동물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용기 있는 토끼 이름은 조지, 현명한 올빼미 이름은 올리비아, 불같은 성격의 다람쥐 이름은 스파이크. 이 친구들은 에스메랄다와 함께 마법의 조각들을 찾아 나섰어요. 마법의 조각을 모으기 위해선 여러 위험하고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첫 번째로 그들은 깊은 호수 속에 잠긴 대리석 기둥을 찾아가야 했어요. 이 호수에는 마녀 루시와 그녀의 사악한 물고기 군단이 살고 있었죠. 소녀는 친구들과 협력해 기둥을 찾아내고 희망의 빛을 사용해 마녀를 물리쳤어요. 다음으로 에스메랄다와 친구들은 불타는 협곡을 지나야 했어요. 협곡에는 불을 내뿜는 용이 살고 있었어요. 이때 친구인 스파이크가 놀라운 용기를 보여줘서 용과 협상해 협곡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친구들은 깊은 동굴 속에 있는 크리스털 광산을 찾아야 했어요. 그곳은 어둠에 잠식된 고블린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올리비아의 지혜와 조지의 민첩함 덕분에 그들은 고블린들을 따돌리고 크리스털을 손에 넣을 수 있었어요. 모든 희망의 빛 조각을 모은 에스메랄다는 마침내 마법의 검을 완성했어요. 하지만 최종 결투를 위해선 홀로 크락스와 맞서야 했어요. 평소엔 두려움이 많았던 소녀였지만 이번만큼은 그녀의 마음이 굳어졌어요. 에스메랄다는 사랑과 희망의 힘으로 만들어진 마법의 검으로 크락스에게 맞섰어요. 마지막 순간 에스메랄다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며 한 가지 결단을 내렸어요. 그녀는 마법의 검을 크락스의 심장에 꽂으며 사랑의 빛으로 어둠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마침내 크락스는 소멸하고 숲은 다시 평화를 찾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끝난 후 에스메랄다는 숲의 정령들과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을로 돌아왔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마법의 숲과 그곳에서 벌어진 모험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에서 전해져 내려왔고 사람들은 에스메랄다의 용기와 사랑을 기리며 그녀의 이름을 기억했어요. 에스메랄다는 후에 마법의 숲을 수호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고 화려하게 피어난 그 나무는 그녀와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평화를 지킨 증거가 되었어요. 이렇게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는 에스메랄다와 마법의 숲 이야기가 영원히 전해지게 되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밤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고요한 숲 사이에 위치한 핀데텍주택에서 한때 고귀한 가문이 살았었다. 그곳에는 티엘이라 불리는 젊은 왕자가 있었다. 그는 아름답고 자애로운 사람이었으나 항상 뭔가 결핍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곤 했다. 그의 고모 마담 드베르노는 티엘이가 나고 자란 이 숲에 대해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비밀을 이야기해주곤 했다. 숲은 살아 숨쉬며 우리의 고통과 희망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다 라고 마담 드베르노는 말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티에리는 그 숲이 자신을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자주 숲으로 나가 산책을 하며 그 신비로움을 탐구하곤 했다. 어느 날 티에리가 숲을 거닐던 중 이상한 빛을 발견했다. 그 빛은 숲속 깊은 곳에서 은은하게 반짝였다. 티에리는 그 빛에 이끌려 더 깊숙이 들어갔고 갑자기 주변이 변하면서 그는 평생 본 적 없는 아름다운 경치와 만났다. 그곳은 마법 같은 숲으로 나무들은 금빛 잎사귀를 달고 있었고 새들은 사람의 말을 했다. 이곳은 인간 세계와는 전혀 다른 환상적인 장소였다. 이곳에서 티에리는 루미에르라는 요정을 만났다. 그녀는 숲의 수호자로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곳으로 올 수 있다고 했다. 티에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루미에르에게 털어놓았고 루미에르는 그를 동정하며 도와주기로 했다. 루미에르는 티에리에게 숲의 비밀을 알려주었다. 이 숲은 오래된 전설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으며 사람들의 마음속 감정이 숲의 상태를 결정짓는다고 했다. 루미에르는 티에리에게 하나의 시험을 부여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숲의 생명을 지켜내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큰 용기와 순수한 마음이 필요했다. 티에리는 주저하지 않고 이 도전에 나섰다. 그는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민을 들으며 천천히 그들의 마음을 치유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티에리는 자신의 마음도 점차 밝아지고 숲의 상태가 점점 더 아름답고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그는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숲도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숲속에 남아있던 루미에르는 마지막으로 그의 앞에 나타나 감사의 말을 전했다. 당신은 진정으로 숲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숲은 당신의 마음속 영원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고 말했다. 그리고 티에리는 루미에르와 함께 숲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갔다. 세월이 흘러도 티에리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다. 사랑과 용기의 상징으로 남은 그의 전설은 프랑스의 작은 마을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되었다. 5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나무꾼 피에르가 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성실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의 아내 마리도 그를 도와 나무를 팔아 생계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늘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피에르는 깊은 숲속에서 나무를 자르고 있었는데 우연히 매우 아름다운 장미 덤불을 발견했습니다. 이 장미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빛깔과 향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이 장미를 그의 아내에게 선물로 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미가 아내의 미소를 되찾아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에르가 장미를 꺾으려는 순간 덤불 뒤에서 놀랍게도 말하는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자는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내 장미를 훔치려는 거냐? 피에르는 깜짝 놀라 사자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아내 마리에 대한 사랑과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자는 피에르의 진심을 느끼고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좋다. 내가 이 장미를 꺾어가도 좋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사자는 경고했습니다. 너는 3개월 후에 다시 이 숲으로 돌아와 내가 내리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만약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 아내는 죽게 될 것이다. 피에르는 어쩔 수 없이 사자의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장미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마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마리는 이 장미를 받고 매우 기뻐하며 피에르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3개월이 다 되어가자 피에르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끝내 아내에게 진실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리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결국 피에르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숲으로 향했습니다. 사자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다. 약속을 지켰으니 너의 임무를 말해주겠다. 사자는 말했다. 내 자식,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 그 아이를 찾아오면 너와 내 아내는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 피에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갖은 고생 끝에 어린 사자를 발견했습니다. 어린 사자는 길을 잃고 지친 상태였고 피에르는 그를 돌보며 사자를 살폈습니다. 둘은 함께 돌아오는 길에 피에르와 어린 사자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피에르는 사자를 찾아 사자에게 데려갔습니다. 사자는 매우 기뻐하며 피에르를 칭찬하였습니다. 너는 용기와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다. 사자는 말했다. 너와 내 아내는 이제 안전하다. 나의 축복을 받거라. 사자는 피에르에게 마법의 숲에서 나무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비싸게 팔렸고 피에르는 그의 가족에게 더 이상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피에르와 마리는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으며 그들의 고생과 사랑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오랜 세월 동안 전해졌습니다.